성종시로 234권 성종 20년 11월 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1489년 명홍치 2년 영돈영 이상과 이육조 한승부 대간 홍문관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아들이 부모에게와 백성이 수령에게는 그 의리가 오직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민으로서 수령을 고수하는 자는 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좋은 법이므로 마땅히 금석처럼 굳게 지켜야 하는데 다만 부민들이 금령에 구애되어 수령들을 고수하지 못하니 백성이 원통함을 펴지 못하게 될까 싶다. 의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말하기를 감사를 적합한 사람으로 얻게 되면 수령들의 탐호는 검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들의 이목이 또한 두르고 오지 못할 점이 있으니 비유하건대 키우는 고양이가 동쪽에 있으면 쥐가 서쪽에서 날뛰고 서쪽에 있으면 쥐가 동쪽에서 날뛰게 되는 것과 같은데 감사가 어떻게 수령의 탐으로 다 알 수 있겠는가? 지난날에 일찍이 추첨하여 조신을 보내어 수령들의 불법을 규찰하고 탄핵하게 했었는데 의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가혹하고 자잘한 짓 같다고 하기 때문에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다. 수령들이 탐호하고 잔악한 짓을 이처럼 자행하니 먼 외방의 영세한 백성들이 어찌 조정의 자무하는 뜻을 알게 될 수 있으며 수령들의 불법을 감사들도 오히려 다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조정이겠는가? 옛 사람의 말이 가혹한 행정은 호랑이보다도 맹렬하다고 했었다. 어떻게 하면 수령들의 탐호를 모조리 알아내어 우리 백성이 잔악한 행정에 시달리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좋은 계책을 들어보고 싶으니 각기 품은 바대로 말해보라 하자. 심해 연필상 윤호 신승선이 이 의논하기를 백성들의 피해를 염려하여 고소하게 하는 발단을 열어주는 것은 곧 대전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계책은 조종조의 고사대로 순한 어사를 들어는 한 해에 2차례 보내기도 하고 들어는 한 해씩 띄어보내기도 하여 범법하는 자를 적발하여 준엄하게 다스린다면 탐하고 백성에게 잔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거의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옛 사람의 말이 산에 맹호가 있으면 여곽도 캐러 가지 않게 되는 법이다 하였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고 이철근 정괄 이승원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수령의 불법을 관찰사는 규탄하여 드러내고 사헌부는 풍문에 의해 탄핵하고 부민들에게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스스로 고소하게 하며 또한 농사틈이 되면 때없이 대관을 보내어 교찰하게 한 것이 곧 조종 때의 고사인데 근년에는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창건때 때없이 강직하고 올바른 조사를 가리어 대관의 직을 부여하여 제도에 나눠보내어 교찰한다면 비록 수령들의 불법을 다 찾아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법법하는 관리들이 그의 스스로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하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무릇 민간의 풍습이나 한나라의 풍속이란 이루어지기는 100년도 부족하지만 무너뜨리기는 하루로도 남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고수하는 것을 선왕조에 잠시 그 발단을 열었다가 전해질 폐단을 깊이 알게 되자 정제하고 원통한 일을 고소해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은 맡아보는 관원에게 고소하고 외방은 관찰색에 고하여 그래도 원통한 것이 있으면 사헌부에 고하고 그러고도 원통한 것이 있으면 신문고를 치게 했던 것입니다. 종사에 관계되는 것과 불법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거나 자신의 원통함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면 고소를 허락하지 않았고 만일 몰래 무고하도록 부추긴 자가 있게 되면 죄가 도류에 이르는 것은 풍속을 도타이 하고 간사와 허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외방관원의 범죄는 또한 사헌부로 하여금 풍문에 의해 들추어 탄핵하게 하니 백성들이 원통한 일을 또한 펼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는 다시 계책이 없으니 다만 그때의 어사를 보내 간사한 짓을 덮치고 숨은 일을 적발해야 합니다 하고 유지는 의논하기를 탐호하고 범법하는 수령들을 사헌부에서 교문에 의해 교찰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고소하는 법이 또한 대전에 실려 있으니 다시 다른 법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어사를 보내 적발하게 한다면 이른바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서는 쥐가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신이 덧건대 민정은 생업에 안정되면 원통한 일이 없게 되고 원통한 일이 없으면 고소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인데
민정의 안정과 불안정은 수령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어서 수령들이 청렴과 간수를 스스로 지켜가면 터무니없는 징수도 생기지 않고 부역도 공평해지는 법이니 되도록 고리를 제거하고 청렴 간수한 사람들을 가리어 임용하여 장구한 효과를 내도록 책임지우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노공필 이세자 권건 송철산 이집 연터는 의논하기를 부민이 수령을 고수하지 못하는 것은 조정의 좋은 법이니 결단코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통한 일과 억울한 일은 고수를 허락하고 있으니 원통함을 펴는 길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상의 분부를 받고 반복해서 생각해보건대 다시 다른 방책이 없고 다만 감사를 신중하게 가리어 그 소임에 전력하게 하고 수시로 면망 있는 조관을 가리어 의사의직을 부여하여 나눠보내 검찰하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의 계책입니다 하고 권정 이평 구숙손 이승영 최호 조구는 의논하기를 조정에서 자목을 맡은 관원의 선발을 중히 여겨 주의하고 출석할 적에 지극히 자상하고 세밀하게 하지만 더러는 탐목하는 관리가 있어 침해하여 빼앗고 턱없이 징수하여 거듭 백성을 공공하게 만듭니다. 이는 책임이 감사에게 있는데 감사가 더러는 미처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범인 고소의 율에 구애되어 가서 하소하지도 못하여 범법하는 관리들이 기탄 없이 자행하게 하고 있게 되니 매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고소를 허락하는 것은 진실로 시행할 수 없는 일이고 추첨하여 적발하게 하는 것도 대체를 손상하는 것이어서 또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모름지기 감사를 적임대로 얻도록 하고 또한 수시로 어사를 보내어 고을을 순찰하며 간사한 짓을 덜치고 숨은 일을 적발하게 한다면 그의 탐묵한 자들이 스스로 없어지고 민생들이 자연히 안정되리라 여깁니다 하고 이세광 민사건 이승건 조지서 황괴옥 강경서 민보익 허집 김전 성희안 신용계는 의논하기를 국가의 법에 부민 고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풍속을 유지해 가기 위한 것이요 자신의 원통한 일을 호소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을이 무려 수백이나 되는지라 수령들은 모두 적합한 사람으로 얻을 수가 없어 청렴하고 공평한 사람은 적고 탐호 잔악한 자는 많아 자기만 살찌우고 백성은 여위게 하기를 하지 않는 짓이 없이 합니다. 비록 원통한 일을 펴주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먼 외왕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찌 하나하나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만일 스스로 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 부민 고소라는 법으로 몰아붙이므로 이 때문에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조정에 비록 방백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목이 또한 도루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어찌 실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추첨하여 적발하는 것은 대체를 손상하게 될 듯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마땅히 한나라와 당나라의 고사에 의하여 강직하고 총명한 조사를 가려 어사의 직을 부여하여 시골을 돌아다니며 민간의 명패를 묻게 하여 수령들로 하여금 경계할 줄 알게 만들고 민간의 원망이 조금이라도 풀리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하고 홍화는 의논하기를 감사와 수령들이 더러는 방자하게 헐게 보며 법을 벗어나는 짓을 하는 자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조정에서 법을 쓰미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덕근대 중국 조정에서는 한결같이 대명률대로 하여 조금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법을 두려워하여 범하는 자가 자연히 작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정에서는 사정과 법을 가지고 논하여 낮추었다가 높였다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나 수령으로 주의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에 허다히 요행으로 면하려 하니 신은 산결같이 법대로 하고 조금도 말감하지 마라 경계하게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임금의 덕과를 받들어 전해야 하므로 그 소임이 매우 중하니 이제부터는 산품 당상관을 보내지 말고 언제나 벼슬이 높고 명망이 두터운 사람을 가려 보내어 수령들로 하여금 풍채만 바라보고도 두렵게 여기게 한다면 탐하고 역렬한 무리들이 마음을 씻고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도사는 또한 감사에 다음 가는 것인데 요사의 조신들이 모두 도사를 외방의 관원이라 하여 싫어하고
전조에서는 또한 수령들을 정밀하게 가려서 임명하지 않는데 어디를 두려워하고 꺼리어 근신하게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감사는 전하의 근심을 분담하는 것이고 도사는 감사의 이목인 것이니 모름지기 모두를 지위와 명망이 있고 강직한 총명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되 만일 법을 범하는 자가 있게 된다면 한결같이 율대로 결단하고 또한 수시로 총명하고 강단한 사람을 보내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묻게 한다면 되리라고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알겠다 하였다. 여곽은 명아주와 콩의 잎을 말한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노공필을 자헌대부 호조판서로 신승선을 숭정대부 행 예조판서로 성건을 자헌대부 공조판서로 유지를 자헌대부 한승부 판년으로 한언을 가선대부 형조참판으로 신종우를 통정대부 예조참의로 김세적을 가선대부 행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의관부에 전지하기를 전라도도 수군 절도사 우현손 우후주 익문 순천부사 김수정 돌산 포만호 임채는 방하는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지 않아 수적들이 다로 포로 들어와 제멋대로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해놓고도 즉시 잡지 않았으니 공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8일 음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8일 음술 두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구숙손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수십여 고을의 오래 곡식이 여물지 않았고 의주에는 큰 수해가 있었는데 면포 한 필의 값이 쌀 서너 마리므로 백성들이 바야흐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사민들이 옮겨 가느라 늙은이와 어린이까지 모두 수고로운 데다 이제는 또한 삼태기와 가래를 맞춰 장성 쌓는 역사에 가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곤란과 고통이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성 쌓기를 정비하고 내년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고 대사관 이 병은 아뢰기를 평안도 한도는 방수가 쉴 사이 없고 사신 길이 끊이지 않는 데다 이때는 바야흐로 사민하느라 공사가 모두 수고롭고 피폐한데 다시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을 역사시켜 긴 성을 쌓게 되니 신의 생각에는 재물이 고갈되고 힘이 지쳐 큰 역사를 절반도 못하고 우리 백성들이 잔약해질까 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성 쌓는 것은 국가의 큰일이어서 국가가 태평할 때 당연히 마땅히 백성의 힘을 사용하여 국경을 든든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일이 있게 되었어야 험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들 될 일이겠는가. 한도의 힘을 통틀어 그 큰일을 해 가는데 어찌 그만한 패단이 없겠는가. 그러나 소소한 패단 때문에 큰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이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진시로 백성들이 공궁하고 연사가 흉년이라면 지금은 우선 정지하여 백성의 힘이 펴이게 해야 하지만 만일 영사가 흉년이 아니라면 큰일이므로 마땅히 대마주 이루어야 하고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징관 손순현은 의논하기를 평안도 백성들의 힘이 이미 군속한 데다 이제는 또한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으니 다시 큰 공사에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큰일이어서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니 시급히 축성 채찰사 홍은과 한접사 예철견을 불러 묻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8일 음술 세 번째 기사 홍은 예철견에게 전교하기를 대건대 평안도는 가난한데 다 흉년이 들어 면포 한 풀의 값이 쌀 서너 마리라고 하니 과연 이 말과 같다면 이철견으로 하여금 갓을 살펴보고 연유를 갈수록 계문하게 하되 아직은 역사를 정지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홍응이 아뢰기를 지금 장성의 역사를 당번 정병과 당령 성군으로 쌓고 있으며 민우는 이대를 만들어 교대로 쉬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이 고생스럽고 먹을 것이 적다면 역사에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철견이 평안도 사정을 갖추 알고 있으니 성 쌓는 역사를 맡아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고 곧 이찰계는 축성 순찰서로 삼았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8일 임술 4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8일 임술 5번째 기사 숙신 음주의 줄기 나이가 12살이다. 임금이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내수사로 하여금 염습하고 빈소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9일 개해 첫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수공이와 쌀에기를 김세적은 죄가 커서 단지 좌천하기만 명한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법대로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곧 어버이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단지 좌천만 하도록 한 것이니 뒤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9일 개한 두번째 기사 좌부 승지 박미 우부 승지 허계가 아뢰기를 신들이 아는 정병이 군 영직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기에 신들이 절간으로 미장에게 상했었는데 지금 형조에서 신들을 탄핵하고 있으니 신들이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9일 개 세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이승령이와 쌀에기를 대가가 될 판에 머무르고 있는 판에 김세적이 건친하러 가겠다고 개청한 것도 이미 불가한 지시거니와 대가가 황궁하였는데 오래 있다가 그제에 왔습니다. 가만하고 불경스러움이 이러한데도 전하께서 단지 좌천만 하도록 명하시니 법에 있어 어떻게 두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승령이 또 아뢰기를 민영모에게 순천도사를 제수하였다가 종묘의 축장도감이 아래는 말에 따라 재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꾀로서 피하려고 하지 누가 수령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경관이 수령이 되더라도 그 관서의 제조가 와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법령에 나타나 있는데도 이번에 민영모에게는 유독 잉임을 허락하였으니 법에 있어 어떻게 두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과연 그대의 말과 같으니 마땅히 들어주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9일 개해 네번째 기사 황해도관철사 김덕검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듣건대 강도들이 멋대로 쏘다니며 민가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며 갑옷을 입고 떼를 지어 백주에 약탈하고 납치한다고 하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경히 마음을 다해 잡아내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0일 갑자 첫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이승령이와 쌀에기를 김세적의 불경한 죄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도 단지 좌천만 시키도록 하셨는데 제대로의 이율로 죄주기를 청합니다. 민영모는 수령을 면하라고 피하였으니 대전대로 준기 불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세적은 비록 늦게 오기는 하였지만 그의 실정은 어버이 때문이었으니 어찌 갓난하고 불공스러운 것이 되겠는가. 민영문을 자신이 모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곧 그의 제조가 아랜 것인데 어찌 준기불사할 수 있겠는가 하자 이승령이 다시 아뢰기를 김세적이 건친하러 갈 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우악하게 진귀한 음식물을 내리셨으니 김세적이 더욱 마땅히 감격했어야 할 것인데 거짓으로 어버이가 아프다고 하며 8일이나 지체하였으니 이는 크게 불경스러운 짓입니다. 금수는 지극히 무지한 것이지만 개나 말도 오히려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김세적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율대로 죄를 정하기를 청합니다. 민영문은 만일 그 자신이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조가 와서 아뢰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조도 어찌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청컨대 대전대로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준기, 불서는 교관이나 수령에 임명된 사람이 영구를 핑계대고 사면할 경우 임명되었던 직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0일 을축 첫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구숙손이 아뢰기를 김세정은 상부에서 자신을 논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행궁으로 달려가지 않았으니 신하된 사람으로서의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청컨대 통렬하게 징계하여 두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고 헌납 윤금은 아뢰기를 임금이 진실로 상벌에 대한 권한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장사를 모아 양성하는 것은 장차 쓰기 위해서입니다. 김세적이 비록 국마에 관한 재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불경스러움이 이러하였으니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단지 그의 교만하고 치사한 마음만 양성해주게 될 것입니다. 어찌 뒷날에 쓰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김세적은 학문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이는 특히 생각을 잘못한 것이니 좌천만 해도 충분하다 하자 영사 2급의 동지사 이세자가 아뢰기를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어찌 불공스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구숙손이 아뢰기를 민영모를 도로 순천부사를 제수하도록 명하셨는데 대전대로 준기불사하기를 청합니다. 지금 바야흐로 선비들의 풍습이 날로 비열해져 탐심 경쟁이 풍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창경궁의 수리도감 관원들을 모두 계급을 뛰어 발탁하였었는데 이때 민영모의 마음에도 일이 끝나면 반드시 특이한 언전이 있으리라 여겨 성상의 언덕을 바라느라 버리고 떠나지 않으려고 함으로 제조가 와서 아뢰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민영모가 어떻게 제조에게 청탁할 수 있고 또 제조가 어찌 그의 말을 듣고 와서 아뢰라 하였겠는가? 이미 도로 제수하도록 해놓고 또 어떻게 죄를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윤공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시골에 있었기에 민간의 폐해를 갖추어 알고 있는데 비춘 것을 징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수사 장리는 중간에 폐지했었는데 다시 든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범죄를 당하면 민간들 중에 색가리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답을 거르느라 종일토록 일을 하게 되고 당초에는 2~5말씩의 색가리를 주었다가 가을 수확할 때를 당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느리고서 색가리를 독촉해 하기 위해서라 하고 여염을 드나들며 재물을 빼앗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이 하니 벼를 마당에 들여놓지도 못하여 어느새 탈취당해버리니 빈집이 쓸쓸하게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옛적에 중회가 성탕을 찬양하기를 오직 왕은 재물의 이식을 불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하의 성덕으로 사사 재물을 불리느라 거룩한 덕을 더럽힘으로 신은 그 의기 통탄스럽게 여기며 내 수사의 장례를 협파하여 민간이 편리해지게 하시기를 바람청합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중간에 혁파했다가 그 뒤에 도로 두었는데 그때 재상들과 가부를 의논하게 한 것이다. 내가 어찌 민간의 패단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보다 앞서 해주에 사는 종이 법에 어긋난 짓이 있었는데 목사 정성근이 계문한 것에 따라 즉시 주의를 다스리도록 했으니 이제 다시 그런 짓을 한다면 수령들로 하여금 주의를 다스리게 하면 될 것이다. 또 어찌 혁파할 것이 있겠느냐 하였다. 윤광이 아뢰기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하께서 무슨 일 때문에 재물을 부리십니까? 부처 때문이 아니십니까?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부처 때문이라 하느냐? 나는 부처를 숭상한 일이 없다 하였다. 성조실로 234권 성종 20년 11월 1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최철사 조화찬성 이철견이와 싸르기를 신이 장차 황해도에 가게 됩니다. 만일 유서가 없이 나가면 어떻게 군사를 조발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조발하는 군사 수를 어찌 많이 할 것이 있겠는가? 단지 날래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몇십 명만 하고 아울러 고을의 아전들을 징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로 234권 성종 20년 11월 1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강경서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전라도에 수적의 변이 있었다는데 바야흐로 지금 태평한 날이 오래되어 안일에 빠져 있으므로 만화가 수비하고 방하는 일을 일찍이 마음을 쓰지 않아 당량 성군을 모두 내놓아 돌아가게 하고 현재 있는 사람은 20~30명이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요사이의 변은 반드시 군사가 적었기 때문이라 여기니 차근대 조관을 보내어 피살된 수를 고찰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래서 수군절도사 순천부사 돌산만호를 이미 잡아다가 주문하도록 했다 하였다. 강경서가 또 아뢰기를 이 앞서 고성 수족의 변 때는 계문한 말이 크게 서로 맞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일도 또한 어찌 숨기고 계문하지 않았는지를 알겠습니까? 조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도승지 한건에게 이르기를 조관을 보내어 자세히 조사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로 234권 성종 20년 11월 11일 얼축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조익정, 정안도 관찰사 허종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안접사 이철견으로 하여금 황해도의 강도들을 잡도록 하였으니 만일 지경 안으로 탈출하거든 경이 마음을 다해 잡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1일 을축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2일 병인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권정이 아래기를 김세정은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벼우니 그의 주의를 다스려 조심스럽지 못한 짓을 징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좌천했으면 충분한데 또한 어찌 더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2일 병인 두번째 기사 대사관 이 병이 아뢰기를 김세적은 조금 무예가 있어 갑자기 높은 풍계에 올랐으나 배우지 않은 학술이 없으니 완비하기를 책할 것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가 불경스러운 데 있는데 단지 좌천하게만 하였으니 만일 이를 믿고 고치지 않는다면 장차는 기탄하는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권정이 또 아뢰기를 토목공사의 감독은 누구나 모두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민영무가 제조를 부추겨 그 일을 마치고서 천원을 노리려고 하였으니 실등대로 주의를 결단하여 중기불사하기를 청합니다. 제조는 몰래 자신의 소속을 비호하느라 경솔하게 들어가 아뢰었으니 아울러 핵실하여 죄주어 장래의 요행을 노리는 패단은 막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민영모가 제조를 부추겨 도로 본직을 제수받은 것은 이미 흔적이 없는 데다가 곧바로 외방 고을에 제수했으면 족한데 어찌 뒤따라 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평이 또 아뢰기를 근래 선비들이 버릇이 아름답지 못하여 요양을 노리는 것이 풍속이 되었습니다. 무릇 종묘의 재향 때면 재량이나 전축의 소임을 비록 명사라 하더라도 쏘다니며 구하여 언상을 노리려고 합니다. 지난날의 창경궁을 영선한 관리들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풍가 작업을 뛰어넘어 외람하게 작상을 주었었는데 이 때문에 요행을 노리는 무리들이 조그마한 국가의 토목 역사가 있게 되면 그게가 모두 천원을 바라라고 합니다. 이번에 축장도감에서 민영무를 유임하도록 청한 것도 그런 사정이 나타난 것이니 천간에 모름지기 징계하여 염치 없는 자들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그의 소청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죄를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평이 또 아뢰기를 제왕의 학문은 어찌 그를 입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언제나 경련에 나오시어 시종 법이라는 신하들과 더불어 조용히 강론을 하시어 역대의 질환으로 인하여 흥망의 자치와 인물의 사정에 의한 진퇴하는 도리와 그때그때의 정치 득실을 및 민생의 고락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간과하여 마음에 체득하고 정사의 실시에 간다면 융성했던 옛날의 정치를 이루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옛적에 정의가 말하기를 임금이 하루 동안의 현명한 사대부들을 접하는 시간이 많고 황간이나 궁첩을 친근하는 때가 적으면 자연히 기질을 변화하게 되고 덕성을 혼도하게 되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격언입니다. 서경에는 선왕은 새벽에 일어나 크게 덕을 밝히며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였다 하였고 또는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가르치는 말을 하라고 하였으니 또는 그대의 마음을 열어서 짐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탄과 고종이 상나라의 훌륭한 임금이 된 소위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깊이 옛사람들의 말과 옛사람들의 행적을 체득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몸으로 실행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또 조화는 평소에 임금과 신하가 접하게 되는 상례인 것이요. 조계는 대신들과 더불어 사형죄수의 경종을 언원하여 조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더욱 폐지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은 오래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헌은 마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거행하지 못했으니 그 말은 옳고 조계는 중한죄수의 안건이 있은 다음에야 이를 보게 되는 것이 준례이다 하여다. 권정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조계를 반드시 사형제수만 개복할 것이 아니라 무릇 옥성의 주안 중에 큰 일과 관계 있는 것은 모두 마땅히 칙림하여 장단하셔야 된다고 여깁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사형제수가 아니더라도 무릇 옥성의 중대한 사건은 이제부터 모두 조계 때에 친히 포함하여 개하고
일이 있으면 비록 날마다 해도 가하다 하였다. 검토관 김전이 아뢰기를 조정안의 선배들이 현명하기도 하고 우매하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으니 잠깐대 윤대를 시행하여 무신하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모두 털어놓아 무릇 민생의 고락과 정령의 득실을 위에 진달할 수 있게 한다면 언어하고 진대하고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현명 여부를 알아내어 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경에 말로 의견을 펴 아랜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가장 폐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지사 이극증은 아뢰기를 문신의 정경과 유생의 전강을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이니 참건대 전강 시험을 보여 능란 여부를 고찰하여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구별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정경은 성종은 경학의 쇠퇴함을 걱정하여 문신 중 경서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이를 정경 문신이라 하고 가까움 어전에서 경서를 시험하였는데 이것을 정경 또는 문신 정경이라 하였다. 전강은 성균관의 유생 가운데 학식이 많은 사람을 모아 어전에서 삼경이나 오경에서 찌를 뽑아 외기하던 강독 시험이다. 성종 때부터 경학의 쇠퇴를 막기 위해 시작한 시험으로 뒤에는 생운이나 진사 및 명문자제도 참가했다. 성조출력 234권 성종 20년 11월 1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수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조지서가 아뢰기를 가배량 미조황 두 곳에 진을 거두는 것이 편리한지를 널리 대신들에게 의논했지만 모두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한갓 사람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 그게 억적으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의논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신이 일찍이 일로 미조항에 갔다가 대략 지형을 살펴보았는데 그곳 지형이 바다 가운데로 수십 리쯤 쑥 들어갔기 때문에 동남쪽의 외선들이 여기서 땔감도 채취하고 먹을 물도 기르며 틈을 타 넘겨다 보다가 멋대로 좀 도둑질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일여로 방수하게 되면서부터는 외인들이 소굴을 잃게 되고 변방 백성들의 근심이 적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날에 외인들이 방비하는 수절이 없는 것을 텀타 마구 들어와 사람들을 작살하게 되자 이를 빙자하여 고단하게 동떨어져 있으므로 구원하는 군사가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그곳의 도로를 살펴보니 그다지 서로 멀지 않아 만에 하나도 미처 구원하지 못하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지금 비록 진을 두더라도 방수할 만한 군사가 없고 만일 다른 진의 군사를 나누어 한다면 힘이 분산되고 기세가 약해지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신의 생각에는 조종 이래로 몇백여 년 동안을 휴양하고 생식하게 하여 인구가 매우 번성해졌다고 여깁니다. 진주 항구을만 보더라도 비록 국가에서 숨은 장정을 검거하여 찾아내어 모두 군적에 올려 군사로 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숨은 장적의 빠진 장적이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비록 진주의 병정만 찾아낸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군사는 하루아침에 군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예로 본다면 다른 고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다른 진의 군사를 나누어 오지 않더라도 600이나 700이나 800의 군사는 쉽게 조벌할 수 있어 한진의 방수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안전과 위태는 서로 따라다니고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은 서로 뒤집히게 되는 법이어서 태평에만 익숙하여 변방의 방비를 허술하게 했다가 뒷나라의 염려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두 지역에 시급히 진을 두고 군사로 방수하여 든든한 형세를 보여준다면 섬 오랑캐들이 스스로 넘겨다보는 마음을 끊게 되어 변방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참으로 그와 같다면 진을 두는 것이 가하겠다. 그러나 이미 대신으로 하여금 직접 편리 여부를 살펴보도록 했으니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차차 의논하겠다 하였다. 주지스가 또 아뢰기를 법령이 한결같이 나온다면 관원들도 번거롭지 않고 백성들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형조 중랑이었을 적에 일찍이 겪어보았는데 무릇 형옥의 결안을 이미 대명률로 결단해놓고 또한 전례를 고찰했었습니다. 무릇 대명률은 지극히 자세하고 지극히 정밀하여 실정이나 법이 모두 극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소간의 형벌을 각각 맞추어 쓸 수 있는데 하필 또 전례를 고찰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례를 고찰하는 것은 아마도 죄는 같은데 벌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것이 있을 듯 하기 때문이니 비록 전례를 고찰해서 하더라도 어찌 율에 방해롭게 두겠는가 하였다. 기사관 권오북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이 당 아래가 천리나 되게 멀고 대궐문이 말리나 멀다고 했듯이 먼 외방의 서민들이 탐호하고 잔악한 행정에 시달리면서도 주저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요사이 사책을 거풍하는 일로 성주에 갔다가 더근데 밀양부사 허혼이 창고 수리를 핑계하고 무릇 목재와 기와를 모두 민간의 가오에서 거두며 독촉하여 받기를 몹시 엄하게 하므로 온 고을이 소란하여 지구를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관미를 도둑질을 하여 배 세척에 싣고 강을 따라 운항하여 만호의 방수하는 곳에 이르렀다가 만호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힐문하게 하자 한 척의 배는 모면하려는 계책으로 뱃머리를 버림에 물속에 잠겨버렸고 두 척의 배는 간 곳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관원이 되어 이처럼 탐하고 잔악한 짓을 한 것을 신이 듣고 보니 스스로 잠잠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민생들의 고락은 오로지 수령들에게 달린 것인데 조정에서 이미 어사를 보내 적발하지도 않고 또한 북민구소도 못하게 하므로 수령들의 탐으로 알아낼 길이 없다. 앞서 군신들에게 널리 의논해 보았더니 모두들 말하는 것이 감사가 가리어 확실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고을들이 허다함으로 감사의 견문이 사세가 두루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듣게 되었겠는가. 마땅히 조건을 보내어 주문하여 조사해야 한다 하였다. 조지서가 진언하기를 번공하고 법을 지키며 무자하느라 마음이 수고로운 사람을 보고는 오할하고 둔하다 하여 해방하는 말이 날마다 들어오고 많이 거두모으느라 백성의 힘을 긁어내고 공을 핑계하여 사사로이 이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보고는 민첩하고 유능하다 하여 칭찬하는 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버릇이 쌓이고 풍속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234권 성종 20년 11월 1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34권 성종 20년 11월 12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은 마침 매우 춥게 술을 내리도록 명하였으니 그대들은 고금 제왕들의 다스려졌다 어지러워졌다 흥했다 망했다 한 자치와 민생들의 고랑 및 정치 득실을 논하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달하라 하고 이어 묻기를 성탄과 무왕은 우열이 있는가 하니 설경성희안이 아뢰기를 선유들의 말이 성탄은 거의 죄목을 세기를 공손하게 하였고 무왕은 주의 죄목을 세기를 오만하게 했다고 했으니 우열이 있는 듯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태수는 선유들이 말하기를 모두 다 그 당시의 말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성탄이나 무왕은 모두 성인이라 우열을 논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진서 곽박 전에 물이 몹시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대중과 괴리된다고 했다. 임금도 분명하게 살피면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하자 기사가 남궁찬이 진언하기를 한 선제는 명실을 종합해서 핵실해보아 명실이 서로 맞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을 알아냈으나 그의 공적을 논하면 준엄한 임금이겠지만 그의 실수를 논하면 화의 기초를 만든 임금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당 성종도 분명하게 밝힘이 지나쳤는데 쇠퇴하고 미약하여 떨치지 못했으니 진실로 이에서 조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서경에 원수가 잦달면 고갱이 대만해져서 만사가 허물어진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스스로 분명히 살펴야 한다고 여겨 아래의 신하들 직책까지 거행하게 되면 뭇 아래 사람들이 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여 만사가 반드시 허물어지는 데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살피는 것은 임금의 아름다운 덕이 아닙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옛 사람이 당시 재상에게 글을 올려 써주기를 바란 자가 있었으니 옳은 일이겠는가 그런 일이겠는가 하자 시독한 성세명이 아뢰기를 당나라의 한유가 세 차례나 글을 올려 자천했었는데 선유들이 모두 거르게 여겼습니다 하고 성희안이 아뢰기를 공자는 말하기를 팔아야 하지만 나는 제값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올려 자천하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는 한유에 옳지 못한 곳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한유에 옳지 못한 곳이다 하였다. 참청관 한근이 아뢰기를 신이 을사년에 전라도도 살아나갔었는데 연하의 고을에 수적들이 멋대로 다니며 사람들을 살해하고 재물을 약탈하므로 해안의 길이 통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격해 잡아내어 해안길이 다시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런 수적들이 조짐을 자르게 해서는 안 되니 계책을 마련하여 잡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상세명이 또 아뢰기를 요사이 어요소의 집에 남자 무당이 사람의 해골을 마당 가운데 묻어놓고 재앙을 맞는 주술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는 오로지 도성 안의 무당들이 횡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니 마땅히 추격해서 멀리 배척하여 요망한 주술들이 깊이 뿌리가 끊어지게 해야 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상부에서 거듭 이를 에 관한 법을 밝혀야 한다 하였다. 홍찬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말이 시작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끝맺음이 있는 사람은 적다고 했는데 임금들이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사 욕심이 끼어서 마음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신이 보건대 한나라로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위아래로 수천 년 동안에 능히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 처음에서 끝까지 덕을 온전하게 한 이가 적은데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뒷세상의 명성을 전해오기도 하여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하나 지적하며 찬양하라 폄할 수 있으니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 전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시며 날마다 덕을 새롭게 하시기를 시종일관하게 하여 훌륭한 덕과 큰 공적이 창사에 남아 자손만대의 법이 되게 하소서 하고 김숙경은 아뢰기를 효도는 온갖 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말이 충신을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건대 상중에 있으면서 대낮에 한길의 법판의 말 타고 횡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옛사람들은 대부분 3년에 여무여 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편안히 집에서 지내며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를 평소와 다름이 없이 하고 더러는 소소한 일을 다투느라 상복 차림으로 송사하는 곳에 나아가 사람들과 서로 욕설을 하고 있으니 풍습을 해치고 세속을 망치며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놓아두고 금하지 않는다면 신은 성상의 청명하신 다스림이 누가 될까 싶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상부에서 마땅히 검단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남궁찬이 아래엔 시작이 있지 않은 수는 없어도 능히 마침이 있게 하는 수는 적다고 한 이 말은 깊이 오늘의 사정에 맞는 말입니다. 성상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는 간하는 말을 들어주기를 마치 물 흐르듯이 하며 오직 여러 아래 사람들이 다 말해주지 않으려 할까 싶어 하시면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돌려주기를 기다리셨는데 근년 이래로 점차로 처음과 같지 않으시어 정윤정, 서감원 같은 사람들은 모두 이를 말할 때문에 경구를 채우고 고신하게 되므로 대소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기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처음으로 홍문관에 들어왔을 적에 패출한 왕후 윤씨의 일을 언급하자 부제하 유윤겸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최수와 권경우가 파출당하게 된 것은 모두 패출한 왕후에 관한 일 때문이었다 하면서 몹시 검하여 제지했었습니다. 유윤겸은 학문이 있어 사체를 아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그 이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끄려 말하지 않는 것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패출한 왕후 윤씨의 죄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패출한 왕후의 어미 신씨와 그의 동생 윤구는 무슨 죄로 귀양 보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신씨와 윤구의 죄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외관에서는 알지 못할 것이니 그들의 죄가 벌을 줄 만한 때문에 배척하여 내쫓은 것이다 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신이 조아랑 남세담이 간직하고 있는 줄의 지폐를 보건대 해석한 뜻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중에 반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주시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0일 병인 6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요사이 듣건대 지금은 사류들이 부모의 상중에 있으면서 들어는 소소한 이익을 탐하여 애통을 망각하고 송사다툼을 하고 들어는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횡행하기도 하며 여묘하는 예를 또한 배하고 거행하지 않아 풍속과 교화를 손상하고 망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니 거듭 밝히고 규탄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3일 정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3일 정묘 두번째 기사 황해도관찰사 김극금이 치게 하기를
도너의 강도, 김일동 등이 때를 쓰여 약탈하는 짓을 자행하므로 신들이 그 무리들을 잡아 신계현에 가두었었는데 하루는 김일동이 그의 무리 12여 명과 감옥문을 제치고 그 무리들은 모두 탈출하기 위하여 함께 도망했습니다. 하였는데 경영 당산에게 전교하기를 현령 유교순이 만약 평소에 위험과 명령을 분명하게 하여 옥졸들이 근신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내가 죄 주려고 한다. 자, 윤필상이 아뢰기를 옛말에 버들가지를 꺾어 남세반 울타리를 둘러도 광부가 놀아서 되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감옥을 든든하게 지켰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니 수령의 책임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교하기를 수령 및 해당 관리를 잡아다가 추국해야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이에 정석견을 보내어 밀양 관리를 추국하도록 명하고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정석견의 사람됨을 보건대 말이 순박하고 정직하여 쓸만한 사람이나 나이가 매우 늙었다. 무릇 사람이란 비록 쓸만한 재질이 있다 하더라도 기력이 노쇠하면 쓰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전조로 하여금 이런 뜻을 알고서 그 사람의 기력에 합당한 자리로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의금부당상 이극균, 이승훈, 김승경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어유수의 집에 사람의 해골을 묻어 놓은 것은 곧 한간의 서민이 재앙을 물리치려고 한 짓이지 사람을 죽여 은닉하느라 한 짓은 아닐 것이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자, 이극균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보기에는 이 일은 진실로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지 결단코 딴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해골을 도성 안에 들여올 수 없는 법인데 맹손이 사람의 해골을 묻어 놓은 것은 좌도를 일삼은 것이니 역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3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3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호조의 쌀이기를 올해는 생산된 배가 부족하니 잠깐의 모든 거울로 하여금 민간에서 거두지 말고 형편대로 마련해서 공납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백성들을 침해하고 시끄럽게 만들 일이니 공납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3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김종 지평 이승령이 김세적을 죄주기를 적요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승령이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지성으로 사대하느라 승문원으로 하여금 나이 젊은 문신을 가리어 질정관을 삼아 하늘을 배우게 하였으니 방법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정관이 된 사람이 노골대, 박통사, 직해, 소학 등의 글을 습독하지 않으니 무엇을 가지고 질정해 가겠습니까? 청컨대 미리 그런 글들을 정밀하고 익숙하게 습독한 다음에야 복경에 가도록 하소서. 세종조에는 이변, 김환, 손사성, 송처간 같은 사람들이 혹자는 이문을 다루기도 하고 혹자는 한어를 다루기도 하여 사대에 관한 일을 전임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그런 일을 전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전 내용의 승문원의 참교와 교감이 교훈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직을 맡은 사람들이 덜어는 적임자가 아니기도 하니 더욱 부당합니다. 신이 듣건대 임사홍이 사성 통구를 매우 익숙하게 습독했고 더욱 한어에도 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앞서 이미 사여관에 출사하게 했었는데 겸하여 승문원의 일도 보게 하기를 청합니다. 이 창신도 한어에 정밀합니다. 지금 비록 죄를 잊고 외방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전에도 승문원 가는 비록 파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한 사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 그대로 출사하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이 창신이 범한 죄도 역시 중한 사죄는 아니니 또한 승문원에 출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정괄이 대답하기를 임사홍은 한의에 능함으로 그 일을 맡기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아랫말과 같은데 임사홍의 한의는 내가 어떤지를 알지 못한다. 장유성은 비록 말에는 능하지만 글자로 된 글을 해득하지 못하고 이 창씨는 글자도 해득하고 또한 한의에도 능함으로 중국 사신들이 또한 아름답게 여기며 감탄했었다. 이 창씨는 아내의 죄 때문에 파면된 것이고 자신이 저지른 것은 아닌데 어찌 끝까지 패하고 소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장관이 아뢰기를 지금 도둑들이 퍼적 횡행하며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니 깊이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날에 제 인백정들을 구별하도록 하지 말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신은 듣건대 죄인과 백정들이 도성 안에 흩어져 살며 소도사를 지급을 하는데 무릇 도둑맞은 사람들이 쫓아가 찾아보면 반드시 이 사람들 집에서 잡혀된다 하니 이들을 단속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방에서는 인보에게 맡겨 임의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6아일에는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거하기 때문에 백정들이 또한 모두 스스로 가만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비록 구별하지 말도록 하기는 했지만 점검에서 노관하여 사는 동리를 파악하고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특징관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옛적에는 죄인 백정이 도성 안에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여염에 흩어져 살고 있어 편면과 차이가 없게 되고 날마다 소도사를 일삼아 매우 적당하지 못하니 반드시 추세하여 인보에게 맡겨야 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번에 구별하여 도성 밖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구별하지 말도록 했던 것이다. 마땅히 한승부로 하여금 추세하여 점검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행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장관이 또 아뢰기를 자늘에 전교하시기를 외조부모의 유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대전에는 외조부모의 백문도 오히려 또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유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공편하지 못합니다. 대저 사람 중에는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한 모두 외조부모의 유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까? 또한 외조부모와 조부모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조부모의 유서는 쓸 수 있고 외조부모의 유서는 쓸 수 없음 더욱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쉬면 김승경이 아뢰기를 외조부모와 조부모는 본시 다름이 없는 법인데 조부모의 유서는 이미 쓸 수 있고 외조부모의 유서만 쓰지 못하고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전에 실려있는 말은 단지 조부모의 유서만 언급한 것이고 외조부모의 유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니 그렇다면 외조부모의 유서는 결코 쓸 수 없는 것이다. 전월에 이미 재상들과 의논한 것이라 그 의논이 있을 것이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그늘에 전교하기를 임술련 예전에 다른 사람이 준 백문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신은 여기기를 대전 내용에 이미 임술련 8월 아무날 이후와 신사년 7월 아무날 이전의 백문은 수리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임술련 이전의 백문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 이를 가지고 말을 하여 고소하고 송사하게 될 것이었어. 이렇게 된다면 송사가 본다 해자 장차 끝날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백문이라 하더라도 만일 확실한 것이라면 어째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면 이미 체결된 것은 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여기기를 백문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허비가 마구 생겨 송사가 날로 더 하게 될 것이기에 우선 사용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체결된 것은 다시 고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마땅히 분간하여 시행해야 한다 하였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그늘에 전교하시기를 선두 안에 든 노비에 있어서는 고소하여 다툼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신은 생각하기를 이 앞서 선두 안에는 노비들 중에 정 안에 든 자는 고칠 수 없지만 속 안에 든 자는 개정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대저 선원전의 노비들은 하는 일이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공사의 천인들이 모두 들어가 소속하여 고된 사역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두 안에 든 노비는 모두 고사의 다툼을 허락하지 말도록 한다면 한번 그 선두 안에 들어가 버린 자는 마침내 개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어서 애매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만일 선두 안에 들어있는 노비라는 것만으로 개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간사한 무리들이 또한 몰래 안에 기록해 놓은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 사이 강학송의 일과 같은 것은 또한 염려됩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두 안의 장정 안에 들어있는 노비들을 부산하게 개정하게 되기 때문에 고사에 다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녹 안에 들어있는 노비에 대해서는 진실로 마땅히 개정해야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4일 모진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사이에 정석견이 와사리기를 밀양에서 곤양까지 해로에 지나게 되는 만호가 하나만이 아니었어 호노비를 붙잡고 힐문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일은 사헌부에서 풍문만 듣고 허물을 들어 탄핵할 예의 것이 아니었으니 만호의 이름을 권오복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권오복을 불러 물어보라 하였다. 권오복이 아뢰기를 정석견을 보내 안론한다면 그 일이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말의 소종례를 묻기로 한다면 언로가 방해가 될 것이어서 대체를 손상하게 될까 싶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저 말의 소중례를 묻을 수 없다는 것은 지난번 권건도 역시 말을 했었으니 그대의 말이 옳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듣건대 지나게 되는 만호가 또한 많다니 만일 단서를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국문을 한다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형장을 맞게 될 것이니 이는 경솔하게 할 일이 아니다. 그대처럼 한다면 어찌 사람들이 말을 두려워하게 되겠는가? 너가 이미 비밀로 하고 말을 하지 않으니 마땅히 그 일을 글로써 써서 봉함하여 들어오는 것이 가하겠다 하였다. 이에 권오복이 종이에다 써서 봉함하여 입게 하니 전교하기를 비밀리 정석견에게 주라 하였다. 성종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4일 무진 5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이 창신을 사용하여 임사원과 모두 승문원의 벼슬살이 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4일 무진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5일 기사 첫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민효증이 와서 아뢰기를 이 창신을 사용하여 승문원에서 벼슬살이 하도록 명하셨는데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평 이승령이 경련에서 아뢰기를 승문원 문신들에게 마땅히 하늘을 습독시켜야 하는데 교훈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 창신으로 하여금 항시 벼슬살이 하면서 교훈하도록 하소서 하기에 좌우에게 물었더니 모두들 가하다고 했었다. 이 창신은 끝까지 버려둘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하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다. 민효증이 아뢰기를 이 승령이 대중에 의논해보지도 않고서 망령되이 아랜 것입니다. 대전에 사조를 범하여 작산이 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 창신은 1년도 되지 못하여 갑자기 사용하도록 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법에 방해가 되어 결단코 사용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창신은 행신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끝까지 버릴 수는 없으니 법에만 구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하였다. 민효증이 아뢰기를 법도 이미 그러하거니와 더구나 이 창신은 소인이어서 암만 해도 사용할 수 없으니 좌절하여 공공하게 고생하고 과오를 뉘우치며 착해진 다음에 따라서 사용한다면 이 창신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되고 국가도 또한 이 창신 때문에 잘못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은 정사에 임하여 마땅히 군자인지 소인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법인데 이 창신이 시종의 바늘에 끼어 있는 날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소인이 되는 까닭을 그대가 진달해보라 하자 민효증이 아뢰기를 이 창신은 비록 소소한 기회는 있지만 심술은 참으로 소인입니다. 한 사람의 군자가 진출하고 나면 못 군자들이 진출을 하게 되지만 한 사람의 소인이 진출하고 나면 무소인이 진출하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작게 징계하여 크게 징계되게 함은 소인의 복이니 신은 행동을 고친 다음에 서용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종칭토록 서용하지 않더라도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니어서 용이하지 않은데 이 창신을 진대하는 결단이 오늘에 달려있다. 또한 동지는 하나의 양이 생겨나는 날이니 이는 바로 군자의 도가 자라고 소인의 도가 소멸되는 때이다. 이 창신이 소인인 시상을 마땅히 역력하게 진달해보라 하자 민효증이 아뢰기를 이 창신이 소인이라는 것을 비록 들은 말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이 창신이 시종하는 신하로서 제리를 억지로 빼앗은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고소하게 되었었는데 성상께서 법사에 해부하지 않고 대신들에게 곡직을 가리도록 명하시었으니 이 창신으로 서는 한 일이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기운이 꺾여 단지 자기의 원통한 점이나 펴려고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조금이라도 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흉보기를 아무 대신은 나에게 공평하지 못하고 아무 대신은 그에게 사정을 선다 하여 상상의 총명을 번독했습니다. 이는 바로 시정의 자잘한 사내들이
관세를 상대로 소소한 이득을 노리다가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무고하고 해방하여 그 관원을 고소하는 자들과 같은 짓입니다. 이것으로도 더욱 이창신이 소인임을 알 수 있는데 한갓 신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재상 대간 홍문관에 물어보시면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서로 송사하는 일은 비록 대신이라도 하더라도 또한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이창신을 소인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집병 이승영이 와서 아뢰기를 이창신은 하늘을 알고 있어 교훈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이 이창신을 항시 승문원에서 벼슬 살게 하기를 바랐던 것인데 본부에서 이창신을 규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이 소용하도록 청한 것은 아니지만 신의 말로 인해 이번 임명이 있게 된 것이니 신이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가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집병 이승영을 받고 차임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34권 성종 20년 11월 1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조정국의 특송 조국차가 제 스스로 노쇠하여 다시 올 수 없다고 여겨 도서를 구독하여 앞날의 사자의 신표로 삼고자 하여 조정국도 역시 이를 들어 요청했었습니다. 신들의 생각에 나이가 늙은 외인이라도 도서를 주어 그의 사자를 대우하게 된다면 이를 본보다 요구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사세가 장차 금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전의 줄례도 없으니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